사실 골프라는 게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가르쳐준다라는 거 한 번 더 배운다라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 자신이 그동안에 몰랐던 거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깜빡 잊어서 해놓지 못했던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더 정리하고 정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교육에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다 지도를 하다 보면은 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비기너를 싱글에 이르기까지 쭉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에는 또 약간의 그 좀 변형된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게 뭐냐면, 골프를 처음에 배우러 오신 분한테 100을 깨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라운드를 2번을 90타를 치고 오면 100을 완전히 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100을 깨게 해주는데, 그동안의 레슨비는 안 받겠다. 만약에 깨면 뭐 200만 원을 달라. 또는 80대를 치고 싶다. 꼭 치고 싶다. 그런 분은 80대를 2번 치게 되면은 내가 우리 둘이 얼마를 서로 하자. 이제는 또 그렇게 또 계약 형태로 레슨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이걸 보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은행에 던져놓고 레슨비를 1년에 깨든지 뭐 석 달에 깨든지 하여튼 깨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들이 막 전화하는 거야. 안 오면 빨리 오라고. 무슨 소리, 빨리 와서 이게 해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 전에는 뭐 10번 레슨 받는데 얼마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아주 병원의 의사들이 딱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배워서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자꾸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이 시간이 없어 도저히 못 오시는 거예요. 본인은 시간이 없고 출장도 많다고 하지만 프로 입장에서는 또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누구를 지도를 하는데 오는 사람을 기다려서 레슨을 한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날 몇 시에 만나서 합시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프로가 이제 전화해요. 빨리 오라. 그런데 그러다 보면 프로도 열정이 생겨요. 그래갖고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막 깼을 때 자기 보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또 인플라도 많이 생겨서 또 새로운 사람이 도전자가 막 오게 되고, 하나의 무언가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그런 기분도 느끼고, 또 본인이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더 울렁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식의 레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훑어볼 거는 골프의 스윙, 골프에 관해서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지도하는데 정립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골프의 스윙에는 우리가 골프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가 있냐면, 우선 멘탈 게임이 있겠죠. 그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요즘에 SBS 골프 채널에 쇼게임 골프 마스터스를 진행하면서 이 진행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진행을 하는데 모델이 됐던 분은 데이브 펠츠입니다. 미국의 데이브 펠츠 씨는 그 쇼게임 아카데미에서 예전에 저하고 만난 적이 있고, 또 제가 또 거기에서 우선 저는 파워 스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스스로가 저는 리드미컬하고 어떤 그 유연성을 가지고 스윙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내가 파워가 없어서 거리가 많이 안 나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홍여섭 탤런트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공을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가 아니다. 나는 내 갈 수 있는 거리만큼만 보내겠다. 그 대신 다른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다고 해서 데이브 펠츠, 또 미국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쇼게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었지만, 내 체격에 내가 가장 생각했던 거와 근접되어 있는 분은 데이브 펠츠였어요.
그래서 데이브 펠츠의 쇼게임 모델을 제가 거기에 저의 코칭으로 생각하고 가서 배우고, 그리고 덴버에까지 가서 덴버 콜로라도 산 쪽에 있는 골프 아카데미 가서 15일 동안 같이 합숙도 하고 또 남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코칭 형태로 해서 그걸 배웠습니다. 저의 모델은 데이브 펠츠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있는 모델하고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바뀐 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 게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하고 있는 그 게임이 있고, 이제 코팅 게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멘탈 게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공포, 그리고 자신감, 그 다음에 걱정, 그 다음에 적극성,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서로가 호환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에 대한 집중, 그리고 정신집중, 그 다음에 감정조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에 있어서는 샷의 선택, 기술의 평가, 그 다음에 전략, 이건 전략과 전술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 그 다음에 모험과 위험, 그 다음에 힘, 경쟁적 상황, 그 다음에 파워에 있어서는 능력, 재능, 체력, 힘, 이미지, 홀림, 그 다음에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숏게임에 있어서는 와 싱크로나이즈, 그거를 주인이라고 봅니다. 소통은 간결, 지금, 여러분은 프로그램하고 많이 썼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9시부터 현재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골프의 총체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조금씩 엇나가거나 빗나가는 것이 있고, 또 누구에게 레슨이나 지도자로서의 가실 때 여기에 맞춰서 가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모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일마다 퍼팅에 미스를 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멘탈적인 게임에 보다 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주고 나이키,
I can do it이라고 하는 나이키. 그다음에 나이키 볼을 프로가 잘 안 쓰는 이유. 오늘 이렇게 싹 그려져 있죠. 그래서 슬라이스의 표시. 그래서 프로는 잘 안 쓴다. 그리고 걱정.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최성호 프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골프에서 라면을 빼면 누구든지 72타를 친다. 한번 해볼까요? 오비. 보통 100타 치시는 분이 오비 몇 개 나죠? 3개에서 4개 정도 나잖아요? 그럼 3개에서 4개면 벌써 8타입니다. 거기다 로스트. 한 2타 정도 나고, 물에 한번 몇 개 빠뜨리고, 쓰리퍼팅 몇 번 하고, 벙커에 몇 번 들어가서 한 번은 나오지 못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 라면, 안 했더라면을 빼면 72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난번에 내가 마콜에 오비만 한 번 안 냈으면, 72인데, 아니면, 쓰리퍼팅 왜 거기서 참나 미쳤나 봐. 이래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라면을 빼버리고,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하고 가장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잘 치려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실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뭐냐면 매니지먼트에서 보험과 위험에 들어가죠. 갖다 넣으시는 겁니다. 요거 3번 오도록 한번 저 연못을 넘겨. 자, 넘겼을 때 기가 막혔던 샷은 몇 번일까요? 10번 중에 한 번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9번은 만약에 턱 맞고 뒤로 오면 워터 해자드 또 뒤에 가서 뭐 들어오고 나면 공 하나 물에 빠뜨려서 공이 져버리죠. 공 하나 타이틀리스트 한 개에 얼마죠? 한 줄에? 보통 여기 분들은 이제 타이틀리스트 쓰니까 15,000원? 네? 그래, 좀 더 가지고 그죠? 21,000원. 그러면 한 개에 7,000원 정도 되나요? 10,000원이면 달걀 한 판입니다. 달걀 한 판이 쫙 슬라이스 되고 싹 날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도 되게 아깝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 나무를 넘겨서, 왜? 같이 나갔으니까 지도자로서 보고 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나무를 넘기면 벙커 우측 자리에서까지 넘어가면 거기서 세컨에 8번 아이언 잡고 피는 공략한 버디 찬스가 있죠. 알아요. 근데 안전하게 치려면 페어웨이 가운데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게 치려면 왼쪽 도그렉 같으면 오른쪽으로 치고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걸 코스를 만든 사람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공 하나 잊어버리죠. 타수 손해보죠. 창피당하죠. 그러니까 보통 몇 가지 이상의 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룰에 의해서 물에 빠지는 거는 어때요? 거리에 대한 손해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 바로 뒤에다 드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비와 로스트는 거리와 방향의 손해를 다 손해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에 빠지나 로스트가 나나 오비가 들어가나 요건 뭐 아무리 잘 쳐도 더블 보기 이상의 스코어를 갖게 돼요. 근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괜히 그리 쏘다가 말이야 내가 이제 73을 치는 건데 또 그리 갔어. 그래서 75야. 이게 마음에 또 계속 갖고 옵니다. 집에 오고 다음번 라운드 갈 때까지 가지만 다음번 라운드에 가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있어가지고 악마가 꼬집니다. 넘겨 갈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넘겨야지. 프로가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가만히 있다. 5번, 5번, 3번, 다행히 3번은 무조건 안 돼. 3번은 있는 힘껏 때리면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 세게 때리고 파워풀하게 치다 보니까 몸에 협동 근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어떻게 돼요? 미스샷이 나오면 볼에 반만 맞으면 반이 가고 다 맞으면 다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미스샷이 나오면 또 물에 빠지고 어떻게 하고 스코어가 또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바로 그런 것들이 악마는 어떻게 하냐면 딱 치고 실수가 나오면 악마 싹 없어져요. 그리고 천사만 남아요. 천사가 그러죠.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딱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근데 항상 이 악마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통계적 분석을 해보면 된다 안 된다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전책으로 가고 안전책으로는 진짜 재미없어요. 안전하게 볼을 가운데 쳐봐요. 어느 날은 그렇게 치신 날이 있을 거예요. 치고 나도 진짜 뭐 스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쳤나 보다. 그런데 좀 노험과 경쟁적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목표에 대해서 걱정이 있고 뭐 이런 게 조금 섞이면은 끝나고 나면 자기 만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바로 타수에서 손해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에서 샷의 선택은 생각보다 긴 클럽으로 편안하게 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6번을 칠 것 같으면 5번 치고, 항상 파3에서 그날 하루 종일 친 사람이 앞핀일 경우에 핀을 오버하게 친 사람 10명도 안 된다. 항상 앞핀이라면 얕보고 생각보다 잘 맞았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6번 거리를 넉넉하게 치면 될 거를 7번으로 항상 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짧게 되고 그린 엣지에 떨어지면 어프로치 한번 하다가 또 생각보다 이 작은 근육, 손이나 이런 근육을 쓰게 돼서 어떻게 돼요? 털썩 한번 하면 털썩이 나오게 되면 바로 스코어로 올라가죠. 파3에서 바로 또 저기 2원, 3원 또 열받으면 땅 한번 찍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면 더블 보기. 파3 더블 보기 잠깐이에요. 근데 어때요? 보기 하나 정말 까면 되지 하고 가면서도 생각에 5톨 지나야 버디 하나 만들까 말까 이런 생각이 탁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샷의 선택에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자신의 기술을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나는 안 된다 하는 샷은 애써서 할 필요가 없고, 전략도 타이거 코스와 레빗 코스가 있으면 편안하게 페어웨이 키핑으로 가는 것이 노볼타의 타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나는 3파타가 3개 나온다. 그리고 꼭 보기가 4개 나온다. 근데 초털에 보기했다. 우리 그러죠. 살림 미천이라고. 근데 초털에 보기했다. 아, 기부했다 하지 말고, 그래 오늘 보기 4개 나올 것 중에 첫 번에 나왔을 뿐인데 아직은 그래 이제 좀 잘 치자. 그렇게 신기일전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감정을 조절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만들어내야 돼. 뭐 모험과 위험 해서는 안 될 것 중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골프를 파워로 칠 것과 스윙으로 편안하게 칠 것과를 결정을 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파워로 친다. 여기도 보면 아주 그 체력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팻과 핏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배가 잔뜩 나오고 이런 분들은 있는데 이 체격에 따라서 달라져요. 뭐냐면 여기 지금 앉아서 계시지만 이렇게 앞에 나란히 한번 해보세요. 최영 프로도 이런 걸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잠도 깰 겸 몸에 근육도 좀 이렇게 제껴보시면 양손이 어깨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은 스윙 겁니다. 이 사람은 때려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왜? 죽어라고 펴지만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하자고 하면 이렇게 팔을 놓고 팔굽에다 팔굽끼리 해서 이렇게 제껴서 손이 귀에 닿는 거야. 억지로 닿게 하지 말아요. 또 괜히 또 이제 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귀에 닿거나 머리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팔과 가슴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죽어라 패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을 하지 마시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스윙을 하시고 스윙 편안하게 철썩 파도 치듯이 해안가 파도 치고 또 미역 엄마들 미역 빨고 똥벌레 빨듯이 이렇게 철썩 이렇게 쳐야지 방매해가지고 개 패듯이 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격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추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 다음엔 믿어요. 아우 우리 그걸 아주 최고야. 나 패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오른쪽 갈 건지 왼쪽을 갈 건지 확실하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좁고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언을 쓸 때도 이것도 뭐 스틸을 쓰십시오. 아니면 카보를 쓰십시오. 애들 좀 가벼운 걸 쓰십시오. 뭘 쓰십시오. 이렇게 탁 찔러주면은 결국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빠르게 싱글로 갈 수 있는 길로 몰아주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파워게임은 우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서 거리를 보내는 그 순간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다 빗대서 우리의 그 지도자의 능력을 어떻게 그냥 뭐 우물떡주물떡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능력이 개인적으로 봐서 정말 잘 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파워게임은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 몸 전체 협동 근육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는 바로 뭐냐면 능력, 재능, 체력, 힘은 야구 선수들이 좋아요. 야구 선수들은 맨날 서서 타수가 던지는 걸 투수가 던지는 걸 때리면 2루수 키만 넘기면 항상 안타예요. 근데 허구현 씨라고 야구하는 분 있죠? 대단한 거예요.
야구가 더 어렵대요. 골프보다. 87대까지는. 근데 70대를 가면 골프가 더 어렵대요. 자기가 그 양반이 77, 76 이렇게 치시는데 그거 지키려면은 야구 연습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 손바닥에 물집 잡히는 게 아니고 뼈에 물집 잡힐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한 70대 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70대 치고 싶다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지마. 손바닥에 물집 잡히고 굳은 살 먹여봐야 그럼 80대쯤 묻혀. 70을 치려면 뼈에 물집이 생겨야 돼. 알았으면 가 연습해. 그 다음에 힘, 릴리즈 아시죠? 이런 단어들은 코일링. 우리가 파워를 내는 데 있어서 코일링. 굉장히 그 몸에 꼬임이죠. 스프링, 그 모나미 볼펜에서 보면 이렇게 퐁퐁 하는 그 스프링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몸에 꼬임이 많아야 되는데, 이 꼬임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번 나오시죠. 우리, 고고진, 드라이버를 가지시고 위에 넘기고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백스윙 한번 하시겠습니다. 백스윙 탑. 채만 가져요. 위에. 저거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됐어. 코일링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힘들면 언제든지 내리셔도 돼요. 백스윙 때 오른발 안쪽의 각도가 양쪽 퍼팅일 때는 양쪽 발의 각도가 11자일 때 정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거리와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왼발을 약 20도 정도 열어줍니다. 오른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 헤드의 리딩 엣지 부분과 오른손 손바닥 부분이 목표 방향을 보게 네 가지를 스퀘어로 놓고 90도를 돌려서 90도로 돌려주면 파워는 왼발을 열어놔서 체중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순간 임팩트를 맞이하게 되면 얼마의 거리가 더 간다? 20%의 거리가 더 갑니다.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코킹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코킹을 임팩트 때까지 늦게 풀르면 얼마의 거리를 더 간다? 약 1.8배의 파워업의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코킹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체중 이동을 왼쪽으로 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헤드에 클럽 헤드 페이스에 스윗 스파트에 볼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런칭 각도. 클럽 헤드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자가 간다면 항상 골프에서 같다. 그래서 숏게임은 위에서 밑으로 들어온 만큼 볼은 하늘로 많이 뜬다. 이렇게 들어가죠. 드라이버는 어떻게 돼요? 백스윙은 낮고 길게 빼니까 임팩트도 낮고 길게 들어와서 볼은 낮게 날아간다. 타이거 우즈는 몇 도짜리 드라이버를 쓸까요? 지금 쓰고 있는 고프로는 몇 개 도짜리 쓰고 있어요? 9.5도. 그러면 탄도는 몇 도 정도 돼요? 비행기가 그냥 큰 뜰 때처럼 탄도를 딱 때리잖아요. 잘 안 뜨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중을 왼쪽으로 많이 밀고 가면서 치시나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이렇게 클럽 헤드가 올라가면서 치는 게 아니고 거의 수평 각도로. 거리는 어느 정도 가십니까? 미터 양으로. 좋아요. 지금 뭐 그 정도면, 네, 그래, 앉으세요. 그 정도면 엄청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라운드 나가면은, 한 360야드 정도 나가잖아요. 그죠? 이제, 킹그라운드에서. 그러면 240 치면 120. 그러면 뭐, 많이 쳐봐야 피칭이나 9번 가지시면 그냥 가볍게 어디 찬스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내. 우리가 이제 파워에서 코일링은 여기에서 그대로 우측으로 돌려주는데 오른쪽 무릎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지나가 버리면 코일링은 없어집니다. 자, 오른쪽 무릎이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지나가지 않게 그쪽에서 백스윙을 이렇게 해주려면은, 자, 지금 이제 좌우측으로 좀 나와보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요거는 하나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가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자, 여기서 자, 왼발을 뒤로 내미시고 왼발을 뒤로 이 정도 내밀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꽉 눌러보세요. 왼발을 내밀고 오른쪽 무릎을 꽉 이렇게 눌러보시고, 네, 됐죠? 왼발을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을 한번 몸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허리 정도에서 이쪽 오른쪽 허리에서 느껴지는 그 근육이 느껴지죠? 그게 코일링입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꽉 눌러주면 백스윙을 하면은 벽이 생깁니다. 이 벽이 여기 만져보세요. 이 밑에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만져보면 어때요? 엄청 딱딱하죠? 그 근육이 빵빵 생기잖아요. 그죠? 바지 속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이거. 예? 팬티를 긴 거 입으면 짧은 거 입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남들 PGA 프로드나 아니면 공을 잘 치고 거리가 많이 나는 사람은 백스윙 때 여기 힘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체를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허벅지와 대둔근을 돌려서 백스윙 탑을 다운해서 임팩트로 끌어내리는데 저는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대로 왼발을 내밀고 오른발을 뒤로 빼고 다시 왼쪽을 누르고 체중을 백스윙에서 피니시 쪽으로 한번 쓱 돌려보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이쪽이 막 당겨지고 여기가 당겨지고 막 이게 발가락이 힘들어하고 그러죠. 이게 벽을 싼 거예요. 벽을 싸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파워가 납니다. 체중을 왼발로 딱 하면서 이게 발에서 무슨 뭐 이렇게 비벼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비벼 돌리는 기분으로 임팩트를 탁 맞이하면 파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지 속의 일을 레슨 하실 때 쓰시라는 거예요. 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스윙의 시작은 높은 데에서부터 얕은 데로 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잠깐 앉아있으면 졸려요. 여기서 백스윙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냥 파워스윙이라는 거는 지금 보면은 여기 근육 있잖아요. 그죠? 이 근육을 쓰는데 이 헤드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요. 이 헤드가 여기에서 내려와서 임팩트를 맞이하려면 이 헤드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샤프트를 지나서 왼손을 지나서 왼쪽 팔을 지나서 어깨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로 해서 여기로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아킬레스건 있죠? 근데 아킬레스건이 무너져 버리면 요 밑에 파워는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치죠? 그럼 손치기는 볼이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아킬레스건까지 붙어있는 이렇게 긴 근육 맞습니다. 긴 근육을 길게 쓸 수 있는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파워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있으면 백스윙의 시작은 높은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헤드가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손이 갔죠. 팔이 갔어요. 어깨가 갔어요. 허리가 돌죠. 그 다음에 무릎이 돌죠. 백스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운스윙은 백스윙의 역순이다. 그러면 낮은 데부터 도는 겁니다. 낮은 데부터. 그래서 무릎이 나가죠. 체중이 왼쪽으로 가죠. 허리가 돌죠. 그리고 가슴이 돌죠. 그러니까 팔이 내려오죠. 그리고 이렇게 임팩트가 돼서 클럽 헤드가 늦게 돌아와서 임팩트를 맞이하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헤드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헤드를 따라서 몸이 쭉 돌아 올라가죠.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이런 쪽으로 해서 이 해도를 높여주시면 굉장히 배우는 사람이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해서 이제 코일링이 되면 드라이버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히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숏게임에서는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스윙을 단어를 찾아보면 힘 빼고 가볍게 흔든다. 여러분들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기타 치는 거 보면 이렇게 긁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손목에 힘 빼고 이렇게 축축 흩어지는 것을 스윙이라고 합니다. 숏게임에서는 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물론 100야드 정도까지를 숏게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거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저 이렇게 편안하게 서서 코일링을 하지 않고 백스윙의 크기만 가지고 다운 피니시만 하더라도 거리를 100야드는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몸의 큰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또 손에 작은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몸이 좌우측으로 돌아가면서 피니시를 해주는 이런 동작만 가지고도 100은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퍼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하죠. 툭툭 치는 겁니다.
툭툭 칠 때 보면 어떻게 되나요? 파워는 절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깨로만 가지고도 이렇게 해도 거리를 낸다. 그래서 파워스윙이라고 스트로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이렇게 달리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아함과 퍼팅 게임, 간결한 리듬, 견실한 스트로크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가요. 벌써 지금 할 게 쭉 있거든. 내가 이 시간의 안배를 잘 못해서 그런지 3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돈을 조금 줘서 그런가. 프로는 돈을 줘야 가르쳐준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길게 갈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퍼팅 게임은 요거 숏 게임은 스윙으로 하시고 퍼팅 게임은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부르는 게 다르죠. 스트로크는 가볍게 흔드는 겁니다. 어깨를 중심으로. 물론 숏 게임에서는 3가지입니다. 스윙의 크기, 힘의 강약, 헤드의 스피드. 개인에 따라 달라요. 셋 중에 하나를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스트로크 형태를 원합니다. 스윙의 크기와 헤드의 스피드. 편안하게 돌아냈을 때 손목을 사용해서 파워를 사용하는 힘의 강약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신다고 하면 이 3가지 정도가 충분히 맞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